자, 이제 관심은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판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과거 영장 발부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어떤 성향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영장 심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좀 깐깐하게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대법관과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영장 결과를 보면 특정인 또 특정 진영에 대해서 어떤 편향적인 어떤 그 결론을 내는 분 같지는 않고요. 네. 엄격하게 범죄의 그 사실 또 구속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유를 밝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사건의 경우도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구성 요건,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직접 설시해서 기각의 사유로 명시하는 바도 있고요. 그에 네. 따라서 당연히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증거인멸을 판단할 때도 기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유창훈 부장판사의 어떤 구속영장 판결 예를 보면 오히려 이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따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정했던 사례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그게 아마 영장 칭실 심사에 대한 원칙적으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적용했던 기준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박상규 의원님 보면요, 또 이 유 부장판사가 피의자 진술을 상당히 진술에서 태도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금년 2월 이후에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13건의 주요 영장을 발부한 것 중에 11건이 증거인멸 우려였고 2건이 도망 우려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보고 있어요. 검찰도 제1야당 대표이면서 대통령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도망 우려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야당 의석의 고함 때문에 발표 못한 그 뒷부분에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갖고 나왔었는데 이걸 말을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이재명 변호사가 그럼 그렇다고 말해주면 되지 뭐라는 녹취록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어차피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모든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800쪽의 그런 증거자료 그리고 50여 장의 PPT를 지금 검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이걸 주말 휴일 할 거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대전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선후배 사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4년입니다. 14년 후배는요. 저도 그런 후배들이 있는데 기억 거의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친한 사이 아니다. 영향받는 사람 아닐 겁니다. 이념단체나 좌우 어떤 그런 모임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법리 해석만으로 깐깐하게 판단을 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명 중에 가장 깐깐한 법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놓고 민주당 측의 변호인 그리고 그 검찰의 수싸움이 전개될 텐데 검찰이 준비한 자료가 만만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장을 내준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면 영장은 발부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검찰이 입증을 못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먹히면 기각되겠죠. 네.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렇지만 검찰은 자신감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42페이지에 따르는 구속영장에 거의 한 50여 페이지 가까이가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제 변호인 교체 논란이라든지 또 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지금 공천권,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지만 공천권이 얼마나 이게 중대한 권력인지를 봐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당도 쪼개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당 대표의 직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당 대표가 마지막 공천에서 직인을 찍어줘야지만이 그 선관위에서 공천을 당 어떤 후보로서 공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당 대표 권한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오죽했으면 옥새 들고 뭐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당 대표를 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한 중요한 권력입니다. 우리의 정치판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 그 당 대표라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뭐 일단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지금 보면 뭐 변호인 같은 경우도 저 옆에 있는 박균택 변호인 같은 경우도 저분이 사실은 지금 광주에 출마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 분까지도 이제 변호인으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아마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 즉 본인이 만약에 이제 구속이 안 될 경우에 본인의 어떤 권한을 이용을 해서 당의 의원들, 즉 친명계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아마 고려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요즘 최근에 법원의 추세를 보면 일단 본인이 인정하면, 죄를 인정하면 영장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영재 네. 의원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국민의힘 네. 하영재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근데 이분이 체포동의안 그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법정 가서 시인을 해버렸어요. 영장실심사에서. 그러니까 기각돼 버린 겁니다. 지금 최근에 윤관석 의원 보셨죠? 윤관석 의원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절대 받은 적 없다, 준적도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재판장에 나와서 처음 재판장에 나와서 다 인정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부인할 겁니다. 그렇게 부인한 경우는 오히려 본인한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친명계에서는 벌써부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만일 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법치를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영장 기각 탄원서를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의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양심의 자유이고 무기명 비밀 투표에 따른 것인데, 그러니까 탄원서를 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그렇지만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대표를 지켜라, 당신이 그것을 입증해 보이면 당신은 이 당원들의 공격으로부터 면해주겠다, 이런 건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인데 자신의 양심을 반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면 탄원서에 서명을 해야지.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자체가, 자, 제가 이 미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하원 의장 선거가 올해 1월에 있었는데 그 케빈 메카시라고 원래 공화당에서 하원이 과반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당선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공화당 내, 다른 당도 아닌 공화당 내에서 반표가 나와가지고 15번째 투표 만에 이 어렵게 이제 하원 원내대표 의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1859년에 44번이나 투표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겁니다. 일사불란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되면 당론을 따라야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라고 해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양심과 내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한 건데 그걸 밝혀라. 그걸 서명을 해서 아니라고 해라. 사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안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조기현 부위원장님, 재판부의 판단 어떨까요? 그 구속영장을 보면서 일단 제가 놀랐던 게 이 사건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결국에 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재명 대표 구속에서 주요 사유로 검찰이 주장할 것이라는 것은 뭐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끌고 들어온 게 의외였습니다. 최초에 김진성 씨 사건은 그 백현동 아파트 옹벽 사건과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가 주였는데요. 지난 3월부터
2019년에 있었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위증 혐의를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에 보면 녹취록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구속영장에 그 내용들의 일부 인용이 돼 있는데 이게 위증 교사이냐에 대한 법리 성립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기억을 환원시키면서 이게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하다는 취지의 어떤 얘기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김진성 씨의 위증이 자백됐다고 해서 위증죄가 확정이 돼 있고 따라서 위증교사죄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검찰이 이렇게 구성했거든요. 근데 원래 사건인 김진성 사건의 위증 여부라든가 위증교사는 본인이 자백했다고 해가지고 아직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이것을 이유로 해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를 할 테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 외에 증거인멸 우려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800쪽 가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좀 내용을 밝히겠다는 건데 구속영장에 보면 증거의 대부분은 진술 증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이거든요. 800쪽의 증거가 있다는 게 다양한 물증이 그렇게 많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진술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그 진술을 한 피의자들, 공범들은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높지 않죠. 그렇게 보면 아까 김진성 씨 사건에 의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또 다른 공범 피해자들의 진술을 회유 압박해서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그 증거인멸 우려, 둘 다가 검찰의 주장만큼 성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아무리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다고 해도 법원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법원이 이 대표의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은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는 동시에 신뢰도 타격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